태양의 후예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반도 백제, 열도 백제 이야기입니다. 반도에도 백제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도 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상으로 그 기록상으로 또 문헌상에 구체적으로 반도 백제네 열도 백제네 하고 하는 표현들은 없죠. 제 얘기는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배운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가물가물해요.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배웠는지도 몰라요. 저희 세대는 이미 입시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역사 시간조차도 줄여가면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다는 게 지금 기억에 그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하고 뭐 애들 때리고 말장난하고 그랬던 역사 시간은 오히려 한자 배우고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교육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입시 위주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었죠.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삼국시대 더더구나 재미없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역사라는 것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도백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꺼낸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 집중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평생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열도백제의 핵심은 우리 조상들이다. 큰 범위로 얘기하면 예맥족이다. 동이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동이는 사실은 이제 큰 활을 썼었기 때문에 이제 동이 민족 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민족학적으로 민속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예맥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족과 맥족은 구분하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해요. 보니까 호랑이냐 곰이냐 이겁니다. 호랑이냐 곰이냐. 그러니까 당군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왔었을 때 호랑이하고 곰이 다가온 것은 사실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맥족을 표현할 때 토테미즘으로 보았을 때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예맥족의 근거지는 한반도 북부 북한 땅 넘어서 저 하얼빈 송화강 유역 그리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찾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남진에서 이제 일본 땅에까지 와서 살은 민족이 바로 예맥족인데, 그래서 야마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예모토로 저는 이제 다시 수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모토, 예족, 맥족이 지배한 시대가 야마토 시대다. 그래서 이제 반도 백제가 663년에 멸망을 하고, 이제 열도 백제로 넘어온 이제 나머지 유민들, 그러면 이제 660년대 백제가 멸망하고 넘어온 유민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왜냐면 그보다 200 몇십 년 앞서서 이 일본 땅, 특히 지금의 간사이 지방, 정확히 얘기하면 긴키 지방이죠. 긴키 지방, 더 좁히면 기나이 지방에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루면서 그 이전까지 400년 이전까지 군웅할거하고 있었던 소국 체제,
조그마한 마을 단위가의 왕이 있었던, 그 왕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대에서 이제 대왕의 시대, 한 명의 왕으로 지배하게 되고, 그 한 명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호족 집단들의 승인이 필요했던, 동의가 필요했던,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게 이제 야마토 이에모토의 시대인데, 그게 이제 400년대로 보면, 그리고 역사 기록도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오진 텐노, 응신천왕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략 응약천왕 얘기도 나오고, 개체천왕, 게이타이 천왕 얘기도 나오고, 이럴 때가 이제 400년대가 되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들은 군웅할거의 시대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일본 열도 땅에 넘어온, 한반도에서 넘어온 민족들은 국가별로 얘기하면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동쪽이나 북쪽에서, 동북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의 서해안,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니혼가이, 일본해,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 그 지점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북쪽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출발한 전라도, 충청도, 경상남도 이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의 일본의 큐슈 지역에 먼저 도착했고, 그러니까 도착한 순서대로 보면 큐슈 지역을 먼저 왔다고 보고, 또 도착한 인원수로 봤을 때에도 훨씬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큐슈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이제 그 일본 서해 지역, 서해안 지역, 다시 말해서 니혼가이 지역, 대표적인 도착 지점을 이즈모, 그리고 와카사만, 지금의 이 수루가를 비롯한 이쪽 지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와호를 지나서 이제 점점 남하에서 지금의 교토까지 이제 내려와서 사는 상황이고, 서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큐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동진을 해서 이제 지금의 긴키지방, 오사카, 나라, 교토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사카, 나라, 교토가 시작되는 시점은 초기에는 가와치라고 하는 오사카만, 그 당시에 지금의 나니와궁이 터가 있는, 지금 NHK가 있는 그 오사카성 앞에, 거기까지가 이제 물이 들어왔던 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와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지금의 이제 나라 분지 남쪽, 지금 아스카 지역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야마토라고 하는 예족이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예모토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오사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우하고 만나는 시점은 아마도 400년대. 그때가 이제 응신천왕 오진 텐노가 등장하는 그때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되게 유사성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백제 왕통의 그 이름들, 왕의 이름들과 대수하고 일본의 천황가의 왕통의 이름들하고 대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에 있던, 일본의 역사를 작성한 사람들이 백제인들이었기 때문에, 반도에서 넘어온 백제인들이었기 때문에 유사성을 두고 이제 연관성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니네 땅 우리 땅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구분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그러니까 한반도는 니네 땅, 일본은 외 또는 일본 땅, 이렇게 해서 니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걸 고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땅 우리 땅이 아니라 다 우리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라는 게, 우리나라 만세할 때
우리가 이제 위례예요. 위례성, 한강, 한성, 한성 위례 백제. 지금의 한강 저쪽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서 내려와서 이제 이 한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차산, 지금의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 쪽,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그 위례 신도시. 그쪽이 이제 위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위례가 우리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쪽 지금의 일본의 오사카에 들어와서 산을 넘어오면 나라가 있어요. 나라 분지. 그 나라가 나래 또는 누리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크다. 뭐 나라 크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민족이 경영하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야? 우리 조상들, 예맥족이 한반도에서 살고 바다 건너서 일본 땅으로 큐슈에 도착하고 일본 북부에 도착했다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까지 점령해서 지배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 거야. 우리나라. 예맥족의 나라, 우리 조상들의 나라. 그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떨고 틀어서 이제 바다를 갈라서 바다 위쪽을 반도백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다 남쪽에 있는 일본 열도 땅 중에서도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경계 지점은 그 세키가라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기후 나고야 요 지점까지가 이제 열도백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이후는 그 이제 세키가라 전투를 통해서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전체를 통일하고 하는 그런 막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일본입니다. 거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열도백제가 끝나는 시점은 환무천왕이 등장해서 794년에 환무천왕이 수도를 이제 교토로 옮기면서 그 환무천왕은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후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후예입니다. 그 환무천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슨 정치 시스템들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부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때는 열도백제 없어요. 열도백제가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 없어지느냐? 결국 반도백제가 멸망하면서 시작되어서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는 열도백제는 이제 없어집니다. 당연히 없어지겠죠. 백제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반도에서 있었던 시작 지점의 오리진에 있었던 반도백제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열도에 있었던 일본 땅에 있었던 백제의 흔적들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버랩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라 하면 이제 이 당나라를 모델로 해서 건축해 나가는 도시 환경, 그리고 모든 정치 시스템, 그리고 어떤 운영 시스템들이 이 반도에 있었던 백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나름대로 당나라를 모델로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 체계를 갖추어가는 게 일본이야. 지금 현재 일본.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쯤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냐면 이제 교토 시대, 교토 헤이안교 시대부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백제 모습들이 거의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뭐 의복 문화에서 시작해서 식문화, 그리고 언어 자체도 바뀌고, 그리고 생각들도 바뀌는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비록 일본국,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에 사는 사람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컬처입니다. 문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 생각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대응 체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여러 영상들이 뜨고 있는데, 요새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한효주라는 배우를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연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한효주 씨 등장했던 어떤 프로예요. 연애 프로에서
청주 출신이래요, 본인이. 청주, 충청도. 이 충청도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의 다른 점들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이거 폄하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쪽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잡거나 뭘 하려고 결정을 지을 때 즉석즉답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시에 만날까? 그러면 그럴까? 한 보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석즉답을 안 한다라는 데에서 제가 배꼽을 잡은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비즈니스 매너에서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는 게 그런 거요라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매너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딜을 할 때 예스라고 대답해 놓고 예스가 이제 하이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제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이인데 이제 하이인지 아니면 하이인지 하이는 하이인데 예스는 예스인데 두 가지 예스가 있다는 거죠. 즉석즉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즉석즉답을 안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즉답으로 받아들이면 큰 낭패를 당한다. 다음날 만나서 그 다음번에 만나서 사인합시다 그랬는데 일본 쪽에서는 아직 생각 중이다.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이제 답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이 했는데 그 하이는 생각해 보겠다는 하이였지 100% 예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닮은 거예요. 그 민족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매너 속에는 한반도의 충청도 지역에 살았던 예맥 쪽의 후손들의 흔적이 거기 여전히 스틸 남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아주 제가 빵 터졌습니다. 맞다 이거.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아직도 열도백제의 흔적은 남아 있다. 국가 이름은 바뀐 지가 오래되고 전혀 정치 체제도 바뀌고 했지만 그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은 남아있다. 그리고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보면 식문화 같은 거 보고 의복 문화 같은 거 보고 지금도 특히 식문화에서 보면 이 부뚜막 문화, 부뚜막 컬처는 반도 반도 더 넘어서 이제 대륙의 문화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뚜막 문화가 일본 현지에도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도 가서 가마솥밥을 먹었는데요. 솥밥, 가마솥에 그 1인용이긴 하지만 그 이시야키 돌솥밥이라든가 돌솥밥은 요즘에 한국에서 넘어간 거지만 오래전부터 가마솥밥은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도. 그거는 한반도에서 넘어온 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어 문화에서도 언어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본 땅에서도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도백제가 끝나는 시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열도백제를 주장할 수 없는 시점은 이제 교토 시대에 들어가면서 해양교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대놓고 열도백제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 특히 예모토 시대, 야마토 시대는 완전 백제 시대예요. 야마토 시대의 모든 구성원들, 왕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호족 세력들, 다 백제인이에요. 백제인.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나라시에서 밑에 쪽으로, 사쿠라이시, 그 다음에 가시하라, 이쪽 지역, 그러니까 나라 분지 남쪽 지역, 아스카, 이쪽 지역은 다 백제인들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 예모토 시대, 야마토 시대의 핵심은 백제, 우리 조상들이었고, 그게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나라 헤이조교 시대라 그래서 710년에 수도가 어디로 옮겨오냐면요. 지금의 나라시 서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역에서부터 서쪽, 북쪽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의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지들 나라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호가 선포가 되고 만들어지는, 더 이상 한반도 땅에서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없어졌으니까 반도 백제가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의 흔적들도 서서히 이제 희석되어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나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지워지는 것은 이제 환무천왕이 등장하는 이 헤이안교 시대, 그때부터는 이제 놔줘야죠. 그때 그 이후까지도 우리나라였다 그러면 그거는 주장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도백제의 경계 지점은 그쯤 된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고분 시대, 그리고 야마토 시대는 사실은 열도백제의 시대였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은 지금 현재도 특히 그 지역, 나하라 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든가 또 주변의 그 주택의 생김새, 그 다음에 요번에도 가서 발견한 게 깜짝깜짝 놀라고 유심히 보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불과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농촌에 가면 발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벼농사 끝난 다음에 볏짚을 어떻게 하느냐. 벼농사 끝난 다음에 그 볏짚을 묶어요. 저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묶어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료로 쓰기 위해서 다 저거 하지만 그 직전에는 이렇게 묶어두는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 일본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의 벽돌집들, 특히 기와집들, 기와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구조들은 현재도 나라 지역에 가면요 비슷한 것들을 다 발견합니다. 논농사 지는 방법, 그것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경주나 옛 백제 지역에 와서 그 친근감을 느끼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면 경주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일본의 나라의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낀 것 똑같이 저희도 일본 땅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특히 이제 나라 동쪽 산자락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마치 경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고 축소된 경주, 일본은 더 땅이 넓으니까 백제의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일본 땅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열도백제의 경계 지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